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각국이 잇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까지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민간협동 컨소시엄이 출범했습니다. 예, 29일 하루에 갑자기 800명이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미니 장기로 불리는 오가노이드입니다. 손상된 인체 조직을 아예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될 텐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미니 장기로 불리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재생 치료제를 개발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바로 사명이 어떤 뜻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이 올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가노이드라는 건 이제 미니 장기를 의미를 하고요. 사이언스는 잘 아시다시피 과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첨단 과학을 활용해서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올가노이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용화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잘 엮어서 빠른 상용화와 함께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회사명을 설명해 주실 때 잠시 언급해 하셨지만 오가노이드는 우리가 흔히 미니 장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올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장기를 의미하고 오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을 유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는 장기와 유사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와 유사해야 되는데 그런 장기와 유사성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해당 장기의 구조와 유사한가, 세 번째로는 해당 장기의 기능을 유사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가. 네. 이 세 가지를 만족을 시킬 때 저희는 올가노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장올가노이드,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죠. 대장이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역할들이 이제 어떤 물질을 뭐 음식물을 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배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 실제 장과 유사하게 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구불구불한 구조들이 이제 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네. 구조들이 실제 올가노이드 구현이 됩니다. 네. 또한 장에서 이렇게 분비하고 흡수하고 하는 기능들이 실제 올가노이드에서 유사하게 작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올가노이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뇌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고 전기적인 신호가 나타나는데 올가노이드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신호들도 나타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가노이드는 실제 인체 장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생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망가졌다 그러면 아예 뭐 인공 장기로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부분이 망가졌을 때 올가노이드를 이식함으로써 재생을 시켜준다 하는 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 실험을 하지 않고도 미리 그런 인체 실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제 활용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의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우리 인간의 장기가 조직이 이렇게 3차원으로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걸 재현을 할 때 이렇게 3차원으로 유사하게 재현해내는 게 이 어떤 오가노이드의 경쟁력인데 오가노이드 사이에서 어떤 그 장점이 있는 건가요? 예. 올가노이드를 이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배양하는 측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올가노이드를 잘 활용하는 측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올가노이드를 배양한다,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세포 배양을 한다 내지는 뭐 이랬을 때는 바닥에 붙여서 배양을 하거나 3차원적인 구조물들이 보통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체
인체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필요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밖에 있는 물질들, 주로 이제 저희가 스캐폴드나 아니면 세포의 기질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세포가 3차원적으로 구성이 되고 실제 장기와 유사하게 만들어내는데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 올가노이드 사이언스는 항상 일관성 있게 올가노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올가노이드를 의약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스캐폴드, 세포의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세포들이 성장을 하고 장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포 내에서 인체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런 신호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신호들을 전달을 하기 위한 방법이 배양 배지에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배지 성분들에 있어서도 최대한 인체와 유사한 환경들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게 저희 올가노이드 사이언스의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올가노이드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기술의 측면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의약품, 그러니까 재생치료제로 쓰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의약품의 기준들을 잘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으로만 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식을 한다든지 인체용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이러한 측면들을 잘 개선을 하고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올가노이드를 만든 게 또 한 가지 저희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생치료제 이외에도 이제 약물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치료제를 만들어서 바로 이것들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인체와 유사한 환경들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염병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러한 약물에 대한 효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도 저희 올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가노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 분야로 봤을 때는 이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장기를 재생하는 그런 재생 치료제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바깥에서 이 약물을 그 시험을 해본 다음에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이제 주사를 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개발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파이프라인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장 올가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장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이 방사선 직장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예. 이러한 질환은 아직까지 그런 이제 증상만 완화하는 치료 방법만 있을 뿐이지 이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망가진 장을 올가노이드를 이식함으로써 직접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집성 장질환, 뭐 흔히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장염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들에 있어서도 기존 치료제로 이제 불응성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염증으로 장이 너무 많이 손상됐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올가노이드를 직접 이식함으로써 이러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치료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올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내년에 임상을 진입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침샘입니다. 침샘이요? 예, 예. 맞습니다. 침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샘은 뭐 크게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장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간과하기 네. 쉬운데요. 침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쇼그렌병 증후 같은 질병을 앓게 되면은 침샘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입안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게 되고 침 분비량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도 생기고 뭐 이 치아가 다 빠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침샘 자체는 재생능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역시 침샘 올가노이드를 제작을 해서 환자들에게 투여해서 침샘을 재생시켜서 침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완화를 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현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러한 침샘 치료제는 현재 이제 내후년에 이제 임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개발에 진행 중입니다. 네. 난치 질환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플랫폼 기술로서 오가노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개발 과정 중에 특히 이 동물 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 인체 임상에서는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럴 땐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임상 실험에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좋다가 임상 실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임상 실험에서 결과가 좋았던 사례들도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역암제들이 요즘 이런 추세들인데요.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러한 이유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인간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게 동물이나 세포인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인간과 동물 또는 인간과 세포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갭을 메울 어떻게 메우냐?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 중에 이제 그러면서 등장하고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올가노이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체를 재현하는 가장 그래도 어드밴스된 이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서 올가노이드로 이런 약물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인체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희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올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어떤 약물이 잘 들을 것인지 먼저 한번 예측을 하고 그 약물을 임상에 가져갔더니 꽤 높은 효율로 그 치료 효과를 보이고 현재 개발 중인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아직은 올가노이드라 하는 분야가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레퍼런스도 쌓이고 조금 더 많은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야지 더 많은 활용들이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런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빠르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올가노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이제 맞춤형 치료가 이렇게 의학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여러 치료제, 뭐 항암제 같으면 여러 항암제 중에서 이 환자한테 딱 맞는 항암제를 미리 좀 이렇게 선별할 수 있다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오가노이드 이용하면 사실 실제로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치료제들이 우리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암이라고 해도 똑같은 암이 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똑같은 폐암이라 할지라도 여러 종류의 A형이 있고 그 A형 내에서도 사람마다 다 양상들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치료제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효과를 내리라고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효과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약마다 우리가 다 바이오마커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 바이오마커들이 모든 이제 예측을 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한 플랫폼 내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 이제 올가노이드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자의 종양세포를 저희가 얻어서 그걸 올가노이드로 만들게 되는 걸 종양 올가노이드라고 하는데, 이 종양 올가노이드는 인체 내에서의 그 종양과 매우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양 올가노이드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약물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상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결과와 꽤 많이 일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80% 이상의 예측률을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종양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종양세포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이제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면역암제나 이런 측면으로 확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드는 데 있어서 4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올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에서 이제 유래한 올가노이드와 면역 세포를 같이 공배양해서 이런 면역암제를 배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 강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4주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최대한 당겨서 환자에게 이런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치료적인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이제 저희의 또 한 가지 현재 진행 중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기술이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